장인어른, 이거나 드시고 얼른 일하세요. 여기 차갑게 식어 비틀어진 베이글 한 조각이 있습니다. 그 위엔 축축한 커피 찌꺼기가 뒤엉켜 있죠. 누가 봐도 쓰레기통에 있어야 할 이것이 강남 한복판 300억 자산가인 이 노인이 미래의 사위에게 대접받은 첫 식사였습니다. 딸이 세상에서 제일 착한 남자라며 소개했던 그 사위. 녀석은 사람 좋은 미소를 띠며 노인에게 믿기 힘든 말을 내뱉습니다. 노인의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건 말라버린 빵 조각이 아니라 피눈물이었습니다. 지식여진 자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그 수모를 묵묵히 씹어 삼켰습니다. 도대체 왜였을까요? 오만한 사위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자신이 쓰레기 취급하며 밟고 서 있는 이 땅, 자신이 그토록 굽신거리는 이 건물의 진짜 주인이 바로 눈앞에 이 노숙자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말이죠. 자, 굴욕적인 식사는 끝났습니다. 이제 진짜 주인이 밀린 월세를 받으러 갈 시간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하시면 매일 새로운 사연을 먼저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박효진 씨는 그날 오후 아버지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아버지는 평소 전화를 잘 안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여보세요, 아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아버지 목소리는 평소보다 많이 떨리고 있었어요. 효진아, 미안하다. 아빠가 상경해야 할 것 같구나. 효진 씨는 책상에 놓인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아버지가 시골을 떠나신다는 말씀은 처음 듣는 거였죠. 무슨 일이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야. 건강은 괜찮아. 근데 지난주 태풍 소식 들었지? 네, 뉴스에서 봤어요. 과수원이 다 쓸려갔다. 사과나무가 하나도 안 남았어. 효진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가꿔온 과수원이었죠. 할아버지 때부터 3대째 이어온 땅이었어요. 빚도 좀 생겼어. 농협 대출이랑 비료값 외상이. 아무튼 많이 밀렸다. 아버지 목소리에서 한숨소리가 섞여 나왔습니다. 그래서 며칠만 서울에서 일자리 알아보게 좀 재워줄 수 있겠니? 효진 씨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죠. 당연하죠. 아빠, 우리 집으로 오세요. 언제 오실 건데요? 내일 아침 기차 타려고. 그럼 제가 역으로 마중 나갈게요. 전화를 끊고 효진 씨는 옆에 앉아있던 약혼자 이진상 씨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아버지 내일 오신대요. 진상 씨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하지만 금방 웃음을 지으며 물었죠. 갑자기요? 무슨 일이신데? 효진 씨는 아버지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태풍 피해, 과수원 손실, 빚더미. 진상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죠. 하지만 눈빛은 점점 차갑게 변하고 있었어요. 그럼 우리 집에서 지내시게 해야죠. 제가 방 정리할게요. 효진 씨가 말하자 진상 씨가 난색을 표했습니다. 효진아, 우리 집 좁은 거 알잖아. 원룸에 둘이 살기도 빡빡한데. 괜찮아요. 제가 거실 바닥에 이불 깔고 잘게요. 그게 아니라 진상 씨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죠. 사실 집주인한테 특약 받았잖아. 외부인 숙박 금지. 위반하면 보증금 못 돌려받아. 효진 씨는 그제야 생각났습니다. 계약서에 분명히 그런 조항이 있었죠. 집주인이 까다로운 걸로 유명했어요. 그럼 어떡하죠? 효진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상 씨는 효진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걱정 마. 내가 좋은 생각이 있어. 무슨 방법인데요? 요즘 노인 취업 지원하는 시설이 있거든. 정부에서 운영하는 곳인데 괜찮더라고. 진상 씨는 휴대폰을 꺼내 검색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여기 봐. 거기서 숙소도 제공하고 일자리도 연결해준대. 2주 교육 프로그램도 무료고
정말요? 응. 아버님 같은 경우가 딱 맞는 프로그램이야. 교육받으시면서 다음 일자리도 찾으시고, 효진 씨는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확실히 괜찮아 보였죠. 근데 제가 출장 가는 거 어떡하죠? 효진 씨는 다음 주부터 2주간 싱가포르 출장이 잡혀 있었어요. 그것도 걱정 마. 아버님 교육 2주 받으시는 동안 내가 출장 다녀오면 딱 맞잖아. 출장 끝나고 우리가 같이 살 집도 알아보자. 진상 씨의 말이 그럴듯했습니다. 효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죠. 다음 날 아침 서울역에는 박만수 씨가 내렸습니다. 낡은 검은 점퍼에 해진 운동화. 손에는 커다란 보따리가 들려 있었죠. 효진 씨가 달려와 아버지를 껴안았어요. 아빠, 우리 효진이. 박만수 씨는 딸을 꼭 안아줬습니다. 얼마 만에 보는 딸인지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아빠 많이 힘드셨죠? 괜찮아. 이 정도야. 진상 씨도 다가와 인사를 했습니다. 아버님 오셨어요. 짐 제가 들게요. 아니야. 내가 들지. 아니에요. 제가 들겠습니다. 진상 씨는 박만수 씨 손에서 보따리를 받아들었죠. 겉으로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보따리 무게를 느끼며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동안 효진 씨가 설명했어요. 아빠, 오빠가 좋은데 알아봤어요. 노인 취업 지원 센터래요. 취업센터? 네. 거기서 2주 교육받으시면서 숙소도 제공하고 끝나면 일자리도 연결해 준대요. 박만수 씨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좀 이상했죠. 딸 집에서 지내면 안 되나. 하지만 딸 표정을 보니 뭔가 사정이 있는 것 같았어요. 집이 좀 좁아서요. 그리고 제가 다음 주부터 출장도 가고. 효진 씨가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박만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내 사정이 있겠지. 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깨끗한 건물이었어요. 입구에는 노인 취업 지원 센터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죠. 상담사가 친절하게 맞아줬습니다. 어르신, 어서 오세요. 이쪽으로 앉으시죠. 상담사는 30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밝은 미소를 지으며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서 2주 동안 직업 교육을 받으실 수 있어요. 바리스타, 요리, 청소 관리 같은 실용적인 기술들이죠. 비용은 얼마나 들어? 박만수 씨가 물었습니다. 상담사가 웃으며 대답했죠.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라 무료예요. 숙소도 제공되고요. 그럼 밥도? 물론이죠. 새끼 다 나와요. 박만수 씨는 놀라웠습니다.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니. 효진 씨가 아버지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아빠, 여기서 편히 계세요. 제가 출장 다녀오면 바로 볼게요. 그래. 너 일 잘하고 와라. 진상 씨도 거들었습니다. 아버님, 효진이가 돌아올 때쯤이면 교육도 끝나실 거예요. 그때 같이 살 집도 알아볼게요. 고맙다. 자네가 참 믿음직하구나. 박만수 씨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사위가 될 청년이 이렇게 신경 써주다니. 효진이가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직은요. 효진 씨와 진상 씨가 떠나고 박만수 씨는 센터 직원의 안내를 받았습니다. 숙소는 2인실이었어요. 침대도 깨끗하고 화장실도 따로 있었죠. 창문 너머로는 작은 정원이 보였습니다. 내일부터 오리엔테이션 시작하세요. 편히 쉬세요. 직원이 나가고 박만수 씨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보따리를 풀며 생각했죠. 효진이가 이제 결혼할 나이구나. 사위도 괜찮아 보이고 2주만 여기서 버티면 되겠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게 시작일 뿐이라는 걸요. 3일이 지났습니다. 박만수 씨는 센터의 오리엔테이션을 듣고 있었죠. 바리스타 교육 첫날이었어요. 강사가 커피 원두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센터 직원이 교육장으로 들어왔어요. 박만수 어르신 계세요? 박만수 씨가 손을 들었습니다. 직원이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잠깐 사무실로 오시겠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사무실로 따라간 박만수 씨 앞에 상담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어르신, 죄송한데요. 보호자분이 교육비를 아직 안 내셨어요. 교육비요? 무료 아니었나요? 기본 교육은 무료인데 숙박비는 따로거든요. 일주일에 10만 원이에요. 박만수 씨는 당황했습니다. 그런 말을 처음 들었죠. 사위가 다 처리했다고 들었는데 계속 전화드렸는데 연락이 안 되세요. 혹시 어르신이 직접 연락해 보시겠어요? 박만수 씨는 손이 떨렸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죠. 진상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요. 왜 안 받지? 상담사가 미안한 듯 말했어요. 오늘 중으로 입금이 안 되면 퇴소 처리해야 해요. 규정이라서요.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볼게요. 박만수 씨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 벤치에 앉아 다시 전화를 걸었죠. 여전히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위, 센터에서 연락 왔네. 교육비 문제가 있다는데 전화 좀 주게.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답장이 왔어요. 아버님, 죄송합니다. 갑자기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서요. 일단 제 카페로 오세요. 거기서 일하시면서 지내시면 돼요. 주소 보내드릴게요. 박만수 씨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자금 사정이 어렵다고요. 그럼 처음부터 교육비를 낼 생각이 없었던 건가?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상담사가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하실 거예요? 따님한테 연락해 보시는 게. 아니요. 박만수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효진이는 해외 출장 중이라 애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박만수 씨는 방으로 돌아가 짐을 쌌습니다. 보따리를 들고 센터를 나섰죠. 택시를 타고 진상 씨가 보낸 주소로 향했어요. 강남 한복판의 카페였습니다. 커피나무 1호점이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세련된 외관에 손님들로 붐볐죠. 박만수 씨는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알바생이 밝게 인사했어요. 박만수 씨는 둘러봤습니다. 진상 씨가 카운터 안에서 커피를 만들고 있었죠. 박만수 씨를 보자 표정이 굳었어요. 아버님 오셨어요? 진상 씨는 재빨리 카운터 밖으로 나왔습니다. 박만수 씨를 뒷문 쪽으로 데려갔죠. 손님들이 보지 못하게 서둘러 움직였어요. 여기로 오세요. 뒷문을 열고 좁은 복도를 지나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먼지 냄새가 났죠. 원두 박스들이 쌓여 있고 구석에는 낡은 매트리스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아버님, 잠깐만 여기서 지내세요. 효진이 오면 다른 곳 알아볼게요. 박만수 씨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창문도 없었어요. 환풍기 하나가 천장에 돌아가고 있었죠. 여기서 자라고요? 네. 집은 안 되고 여기밖에 없어서요. 진상 씨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아까 센터에서의 공소남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더군요. 그런데 효진이는 언제 와요? 아, 출장이 좀 길어진대요. 한 달쯤? 한 달이요? 박만수 씨는 놀랐습니다. 2주라고 들었는데 갑자기 한 달이라니. 회사 사정이 그렇다잖아요. 어쩔 수 없죠. 진상 씨는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대신 여기서 간단한 일 좀 도와주시면 어떨까요? 청소나 정리 같은 거요. 월세 생각하고 급여로 드릴게요. 급여요? 네. 하루 5만 원. 괜찮죠? 박만수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진 돈이 없었어요. 센터 나올 때 택시비로 2만 원을 썼죠.
주머니에 남은 돈은 3만 원뿐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오늘부터 시작하시죠. 일단 창고 정리부터 해주세요. 진상 씨는 돌아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박만수 씨는 매트리스에 주저앉았어요. 보따리를 열어 안에 든 검은 비닐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등기권리증이 들어 있었죠. 강남 한복판 건물 3채. 시가로 따지면 수백억 원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걸 꺼낼 때가 아니었습니다. 조금만 참자. 효진이를 위해서. 박만수 씨는 봉투를 다시 보따리 깊숙이 넣었어요. 저녁 7시쯤 진상 씨가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죠. 아버님, 저녁이요. 봉지 안에는 딱딱하게 굳은 샌드위치 2개가 들어 있었어요. 유통기한 스티커가 오늘 날짜로 붙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요? 오늘 팔다 남은 거예요. 버리기 아까워서요. 하지만 이건 요즘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게 미덕이잖아요. 환경도 생각하셔야죠. 진상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비웃음이 담겨 있었죠. 박만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내일 아침 6시까지 매장 청소 부탁드려요. 손님 오기 전에 끝내야 하니까요. 진상 씨가 나가고 박만수 씨는 샌드위치를 받습니다. 빵이 딱딱했어요. 한 입 베어 물었죠.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이게 사람 대접인가? 하지만 참았습니다. 효진이를 생각하며 억지로 삼켰죠. 밤이 깊었습니다. 매트리스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환풍기 소리만 시끄럽게 울렸습니다. 벽 너머로 냉장고 모터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죠.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매장 청소를 시작했어요. 걸레질을 하고 유리창을 닦았죠. 허리가 아팠습니다. 68살 나이에 새벽부터 이런 일을 하다니. 진상 씨가 8시쯤 출근했어요. 매장을 둘러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하셨네요. 오늘은 원두박스 좀 옮겨주세요. 창고에 쌓인 거 매장으로 나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박만수 씨는 무거운 박스를 들었습니다. 한 박스가 15kg은 됐죠. 하나씩 나르며 숨이 찼어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그 나이면 운동 삼아 하셔야죠. 진상 씨가 비아냥거렸습니다.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는 공손하게 말했지만 뒤에서는 달랐죠. 점심때가 됐어요. 진상 씨가 또 비닐봉지를 가져왔습니다. 이번에는 어제 만든 샌드위치였죠. 유통기한이 하루 지났어요. 이거 아까운데 버릴 순 없잖아요. 박만수 씨는 말없이 받았습니다. 창고로 돌아가 눈물을 삼키며 먹었죠. 사흘째 되던 날 효진 씨에게서 영상 통화가 왔습니다. 박만수 씨는 창고 구석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아빠, 잘 지내세요? 그럼 잘 지내지. 화면 속 효진 씨는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뒤로 호텔방이 보였죠. 센터는 괜찮으세요? 교육 재미있어요? 박만수 씨는 대답하려다 말았어요. 뒤에서 커피 머신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아빠, 지금 어디세요? 시끄러워요. 아, 그게. 당황하는 박만수 씨 뒤로 진상 씨가 다가왔습니다. 재빨리 휴대폰을 받아들었죠. 효진아, 나야. 오빠? 왜 아빠 전화 받아요? 아버님, 오늘 센터에서 바리스타 실습 나오셨어. 우리 카페랑 연계 프로그램이거든. 진상 씨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와, 그런 게 있어요? 아빠 대단하다. 그러니까. 잘 배우고 계셔. 너도 출장 잘하고. 전화가 끊어졌어요. 진상 씨가 휴대폰을 돌려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효진이한테 이상한 말 하시면 안 돼요. 알았죠? 박만수 씨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죠.
효진이가 걱정할까봐, 딸의 출장을 망칠까봐.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효진 씨의 해외 출장이 끝났습니다. 박만수 씨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죠. 이제 딸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진상 씨가 창고로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죠. 아버님, 효진이한테서 연락 왔어요. 그래요? 언제 만날 수 있소? 박만수 씨는 기대에 차 물었습니다. 하지만 진상 씨의 대답은 달랐어요. 그게 효진이가 싱가포르에서 바로 부산으로 가게 됐대요. 국내 출장이래요. 부산이요? 네. 회사에서 급하게 지시가 떨어졌나 봐요. 2주는 더 걸린대요. 박만수 씨는 허탈했습니다. 2주를 또 기다려야 한다니. 진상 씨가 덧붙였죠. 대신 제가 더 잘 챙겨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그날부터 학대는 더 심해졌습니다. 아침 6시, 박만수 씨는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변기를 닫고 바닥을 문질렀죠.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관절이 안 좋은데 쪼그려 앉아 있으니 더 아팠어요. 아버님, 거울에 물때 좀 닦아주세요. 진상 씨가 문을 열고 지시했습니다. 손님용 화장실까지 3곳을 청소해야 했죠. 1시간 반이 걸렸어요. 일당 드리는 거니까 이 정도는 하셔야죠. 진상 씨의 말에 박만수 씨는 아무 대꾸도 못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어요. 진상 씨가 플라스틱 용기를 가져왔습니다. 손님들이 먹다 남긴 샌드위치 조각들이 담겨 있었죠. 오늘 점심이에요. 이건 손님들이 먹던, 버리는 것보다 낫잖아요. 환경 생각하세요. 박만수 씨는 용기를 받아들었습니다. 창고로 돌아가 뚜껑을 열었죠. 입맛이 없었어요. 하지만 먹어야 했습니다. 체력을 유지해야 했거든요. 오후 2시쯤 진상 씨가 다시 왔어요. 아버님, 배달 좀 가주실 수 있어요? 배달이요? 네. 직원이 아파서 못 나왔어요. 주소 알려드릴게요. 박만수 씨는 헬멧을 받아 썼습니다. 오토바이에 올랐죠. 오랜만에 타보는 거였어요. 핸들이 떨렸습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사고 나면 저도 곤란하거든요. 진상 씨는 비아냥거렸습니다. 박만수 씨는 아무 말 없이 출발했죠. 배달지는 10km나 떨어진 곳이었어요. 신호를 기다리며 손이 시렸습니다. 장갑도 없이 나왔거든요. 1시간을 달려 도착했죠. 돌아오니 오후 4시였습니다. 다시 원두박스를 옮겨야 했어요. 등에서 땀이 났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저녁 8시. 손님들이 다 가고 매장 정리를 했어요. 테이블을 닦고 의자를 정리했죠. 바닥에 흘린 커피를 걸레로 닦았습니다. 내일 새벽 5시에 원두 배송 받으셔야 해요. 깨우러 안 갈 테니까 알아서 일어나세요. 진상 씨가 말하고 사라졌습니다. 박만수 씨는 창고로 돌아갔어요. 매트리스에 쓰러졌죠. 온몸이 욱신거렸습니다. 며칠 뒤 효진 씨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박만수 씨가 받으려 하자 진상 씨가 재빨리 가로챘어요. 여보세요? 효진아? 오빠 아빠 좀 바꿔줘요. 아버님 지금 교육 중이셔. 나중에 전화 드리신대. 그럼 제가 주말에 갈게요. 아빠 보고 싶어요. 진상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재빨리 거짓말을 지어냈죠. 효진아, 아버님 지금 경기도 쪽 요양원 주방에서 시범 근무 중이야. 요양원이요? 응. 센터에서 연계해준 취업 프로그램 중 하나래. 2주 동안 일해보고 정규직 결정된대. 아, 그렇구나. 효진 씨의 목소리가 조금 의아했습니다. 뭔가 이상했거든요. 하지만 진상 씨를 의심하지는 않았죠. 주말에는 면회 안 된대. 근무 중이라서. 알았어요. 그럼 아빠한테 잘 계시라고 전해줘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진상 씨가 박만수 씨를 돌아봤어요.
아버님, 효진이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조심하셔야 해요. 하지만 이건 너무 뭐요? 제가 공짜로 재워드리고 일자리도 주는데 감사해야죠. 진상 씨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박만수 씨는 입을 다물었어요. 그날 저녁 직원들이 퇴근한 뒤 진상 씨가 알바생 한 명을 불렀습니다. 20살쯤 돼 보이는 대학생이었죠. 민지야, 저기 어르신 있잖아. 네, 사장님 장인어른이시죠? 응. 근데 말이야. 진상 씨는 목소리를 낮췄어요. 아버님이 요즘 치매 초기래. 병원에서 진단받으셨대. 어머, 정말요? 그래서 딸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하셔. 센터에서 교육 중이라고 둘러대셨거든. 그렇구나. 절대 효진이한테 말하면 안 돼. 아버님이 상처받으실 거야.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상 씨는 다른 직원들에게도 똑같이 말했죠. 모두 믿었어요. 다음 날 손님이 많이 왔습니다. 박만수 씨는 뒷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손님들이 앉았던 테이블을 닦고 있었죠. 저분이 누구세요? 한 손님이 진상 씨에게 물었습니다. 아, 봉사활동 오신 어르신이에요. 진상 씨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요즘 어르신들 일하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건강에도 좋고. 아, 그렇구나. 좋은 일 하시네요. 손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갔습니다. 박만수 씨는 그 대화를 들으며 주먹을 쥐었어요. 봉사활동이라니. 오후에 박만수 씨가 무거운 박스를 나르다 비틀거렸습니다. 허리를 잡고 벽에 기댔죠. 아버님, 괜찮으세요? 민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 쉬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다니까. 박만수 씨는 다시 박스를 들었습니다. 민지는 안쓰러운 표정으로 바라봤죠. 하지만 치매 환자라는 말이 떠올라 조심스러웠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진상 씨가 또 비닐봉지를 들고 왔어요. 이번에는 손님이 한 입 먹다 남긴 케이크였습니다. 오늘 저녁이에요. 이건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거 좋은 일이잖아요. 박만수 씨는 봉지를 받았습니다. 창고로 돌아가 케이크를 봤죠. 포크 자국이 선명했어요. 남이 먹던 걸 먹어야 하다니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삼켰죠. 효진이를 생각하며 참았어요. 밤 11시 박만수 씨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매트리스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검은 비닐봉투가 보따리 안에 있었죠. 저걸 꺼내면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어.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효진이가 이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걸 확실히 보여줘야 했어요. 조금만 더 참자. 박만수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원두 배송 트럭이 도착했어요. 박만수 씨는 20kg짜리 원두 자루를 내렸습니다. 10자루였죠. 숨이 찼어요. 어르신, 제가 도와드릴까요? 배송기사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할게. 박만수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마지막 자루를 내리고 창고로 들어갔죠. 벽에 기대숨을 골랐습니다. 이게 사람 사는 건가? 하지만 견뎌야 했어요. 효진이를 위해서, 딸의 미래를 위해서. 그날 오후 효진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빠, 요양원 일은 어때요? 힘들지 않으세요? 박만수 씨는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답장을 쓰려다 말았죠. 뭐라고 써야 할까? 진실을 말할까? 그때 진상 씨가 휴대폰을 낚아챘습니다. 제가 답장할게요. 효진아, 아빠야. 일 괜찮아. 걱정 마라. 너나 출장 잘하고. 진상 씨가 대신 보냈어요. 박만수 씨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2주가 더 지났습니다. 한 달이 됐죠. 박만수 씨의 얼굴은 수척해졌어요. 몸무게도 5kg이나 빠졌습니다. 효진 씨의 출장이 끝나간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박만수 씨는 기다렸습니다.
이제 곧 딸을 만날 수 있겠죠. 하지만 진상 씨는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부산 출장 마지막 주였습니다. 효진 씨는 회의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왔어요. 책상에 놓인 서류를 정리하다가 상사에게서 전화가 왔죠. 효진 씨, 내일 회의 취소됐어요. 거래처 사정으로. 그럼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오늘로 출장 종료해요. 내일 서울 복귀하세요. 효진 씨는 기뻤습니다. 이틀이나 일찍 끝났거든요. 바로 짐을 챙겼죠. KTX 표를 예매했어요. 내일 아침 첫 기차였습니다. 아빠한테 깜짝 선물 사가야지. 효진 씨는 호텔 근처 백화점으로 갔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실 만한 스웨터를 골랐죠. 따뜻하고 부드러운 회색 스웨터였어요. 다음 날 아침 7시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효진 씨는 진상 씨에게 전화하지 않았어요. 깜짝 방문하고 싶었거든요. 택시를 타고 카페로 향했습니다. 9시쯤 도착했죠.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어서 오세요. 민지가 인사했습니다. 효진 씨를 보고 놀라더군요. 언니, 언제 오셨어요? 방금 도착했어. 오빠 있어? 사장님은 은행 가셨어요. 곧 오실 거예요. 효진 씨는 카페 안을 둘러봤습니다. 손님들이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깨끗하고 분위기 좋았어요. 화장실 좀 다녀올게. 네, 저쪽이에요. 효진 씨는 복도로 향했습니다. 화장실 가는 길에 창고 문이 보였어요. 문틈으로 기침 소리가 들렸죠. 걸음을 멈췄습니다. 기침 소리가 익숙했어요. 효진 씨는 손을 뻗어 문을 열었습니다. 창고 안은 어두웠어요. 희미한 불빛 아래 낡은 매트리스가 보였습니다. 그 위에 누군가 담요를 덮고 누워 있었죠. 누구세요? 효진 씨가 물었습니다. 담요가 움직였어요. 얼굴이 드러났죠. 아, 아빠. 박만수 씨였습니다. 수척한 얼굴에 눈빛이 흐렸어요. 효진 씨는 비명을 삼키며 다가갔습니다. 아빠, 왜 여기 계세요? 박만수 씨가 화들짝 놀라 일어났어요. 효진아, 왜 왔니? 아빠, 무슨 일이에요? 요양원에서 일하신다며? 효진 씨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원두박스들이 쌓여 있었어요. 구석에는 비닐봉지가 놓여 있었죠. 안에 딱딱한 빵 조각들이 보였습니다. 여기서 주무신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박만수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효진 씨가 매트리스를 봤죠. 얇고 낡았어요. 담요도 해진 것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여기서 효진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효진아, 언제 왔어? 진상 씨였습니다. 은행에서 돌아온 거였죠. 효진 씨가 돌아섰어요. 이진상? 이게 무슨 짓이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상 씨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그게 아버님이 센터? 무슨 센터? 아빠가 여기 창고에서 주무셨잖아. 효진 씨가 소리쳤습니다. 민지가 복도에서 놀라 쳐다봤어요. 사장님, 무슨 일이에요? 아니야. 괜찮아. 나가 있어. 진상 씨가 민지를 내보냈습니다. 창고 문을 닫았죠. 효진 씨가 다가갔어요. 교육 받으신다며? 요양원에서 일하신다며? 전부 거짓말이었어? 효진아, 진정해. 내가 설명할게. 설명? 뭘 설명해? 아빠를 창고에서 재웠잖아. 효진 씨는 비닐봉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딱딱한 빵을 꺼냈죠. 이게 뭐야? 이걸 드시게 했어? 진상 씨는 말을 더듬었어요. 그건 아버님이 원하셔서. 거짓말 마. 효진 씨가 창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민지를 불렀죠. 민지야, 우리 아버지 여기 얼마나 계셨어? 민지는 당황했어요. 진상 씨를 쳐다봤습니다. 말해봐.
한 달쯤요? 사장님이. 한 달 동안? 효진 씨는 비틀거렸습니다. 진상 씨가 팔을 잡으려 했죠. 손대지 마. 효진 씨가 뿌리쳤어요. 다시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박만수 씨가 보따리를 챙기고 있었어요. 아빠 뭐 하세요? 짐 싸야지. 이제 갈 때가 됐어. 아빠. 효진 씨는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박만수 씨의 몸이 예전보다 말랐어요. 뼈가 만져졌죠. 미안해요, 아빠. 제가 몰랐어요.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박만수 씨가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효진 씨는 보따리를 봤어요. 구석에 검은 비닐봉투가 있었죠. 아빠, 이게 뭐예요? 그건 박만수 씨가 말리려 했지만 늦었습니다. 효진 씨가 이미 봉투를 열었거든요. 안에는 서류가 가득했어요. 등기권리증이었습니다. 효진 씨는 서류를 들여다봤죠. 눈이 커졌어요. 이게 건물 등기권리증? 강남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 장이었어요. 효진 씨는 하나씩 확인했죠. 건물 새 채였습니다. 아빠, 이게 전부 아빠 거예요? 박만수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죠. 그래.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땅을 개발했어. 지금은 건물 몇 채를 가지고 있지. 그럼 아빠는 가난한 농부가 아니야. 빚더미도 거짓말이었어. 효진 씨는 주저앉았습니다. 서류를 떨어뜨렸죠. 박만수 씨가 딸 옆에 앉았어요. 미안하다, 효진아. 아빠가 거짓말했구나. 왜 그러신 거예요? 사위 될 사람 인성을 보고 싶었어. 가난한 장인을 어떻게 대하는지. 박만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심할 줄은 몰랐구나. 창고에 재우고 남은 음식 주고. 효진 씨는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어요.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한 건물이 눈에 들어왔죠. 아빠, 이 주소. 왜? 여기. 이 카페 건물이잖아요. 효진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박만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 건물 주인이 나야. 효진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진상 씨가 재계약하려던 건물. 새 건물주를 만나려고 준비하던 바로 그 건물. 주인이 아버지였던 거죠. 그럼 오빠는 모르고 있었지. 나를 거지 취급하면서. 박만수 씨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효진 씨는 일어났습니다. 창고 밖으로 나갔죠. 진상 씨가 카운터에 서 있었어요. 이진상. 효진 씨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진상 씨가 고개를 들었죠. 효진아, 내 말 좀. 입 닥쳐. 효진 씨는 등기권리증을 내밀었어요. 진상 씨가 서류를 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이게 아빠가 이 건물 주인이야. 내가 재계약하려던 바로 그 건물. 진상 씨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손에서 커피잔이 떨어져 깨졌어요. 저런. 제가 몰랐어요. 몰랐다고? 내가 아빠한테 한 짓을 보면 알았어도 똑같이 했을 거야. 효진 씨는 손가락에 낀 약혼 반지를 빼냈습니다. 카운터에 던졌죠. 약혼 파기에. 나 이런 인간이랑 결혼 못해. 효진아, 잠깐만. 진상 씨가 다가오려 했어요. 효진 씨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역겹거든. 박만수 씨가 창고에서 나왔습니다. 보따리를 들고 있었죠. 진상 씨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이진상 씨. 아버님. 진상 씨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엎드렸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일 호텔에서 건물주 미팅 있죠? 박만수 씨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진상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설마. 거기서 봅시다. 새 건물주가 누군지 확인하시죠. 박만수 씨는 효진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카페를 나섰어요. 뒤에서 진상 씨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죠. 아버님, 효진아.
하지만 두 사람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탔어요. 효진 씨가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빠, 호텔 가요. 제대로 쉬셔야 해요. 그래. 내일 준비해야 하니까.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효진 씨는 아버지 손을 꼭 잡았어요. 박만수 씨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한 달 동안 고생한 흔적이었죠. 아빠, 정말 미안해요. 괜찮아. 내 덕분에 알았잖아. 저런 사람이랑 결혼할 뻔했다는 걸. 박만수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졌어요. 이진상이 어떤 표정을 지을지 그 모습이 벌써 보이는 것 같았죠. 효진아, 내일 같이 가자. 내가 봐야 할 거야. 네, 아빠. 제가 직접 말할게요. 저 인간이 어떤 사람인지. 효진 씨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택시는 밤거리를 달렸어요.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프런트에서 체크인을 했죠. 박만수 씨는 스위트룸 2개를 잡았어요. 효진 씨가 놀랐습니다. 아빠, 이런 비싼 방. 괜찮아. 오늘은 제대로 쉬어야지. 방에 들어가자 효진 씨는 아버지를 욕실로 모셨어요. 따뜻한 물을 받았죠. 아빠, 씻고 나오세요. 옷은 제가 사올게요. 고맙다, 효진아. 박만수 씨가 욕실에 들어가고 효진 씨는 백화점으로 달려갔습니다. 정장을 골랐어요. 구두도 샀죠. 내일 미팅에 입으실 옷이었습니다. 1시간 뒤 돌아오니 박만수 씨가 목욕을 마치고 나왔어요. 수건으로 머리를 닦고 있었죠. 얼굴이 좀 나아 보였습니다. 아빠, 이거 입어보세요. 효진 씨가 정장을 내밀었어요. 박만수 씨는 옷을 받아들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효진아, 앉아라. 네, 아빠. 효진 씨가 옆에 앉았죠. 박만수 씨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구나. 아빠가 거짓말해서. 아니에요. 아빠가 절 지켜주신 거잖아요. 한 달 동안 힘들었어. 근데 그 덕분에 알았지. 저 사람이 어떤 인간인지. 박만수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처음엔 그냥 테스트하려고 했어. 가난한 장인을 어떻게 대하나. 근데 너무 심했죠. 효진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박만수 씨가 딸의 눈물을 닦아줬어요. 울지 마. 내가 알아서 다행이야. 결혼하고 나서 알았으면 어쩔 뻔했어. 제가 멍청했어요. 오빠를 믿었던 게. 아니야. 넌 착한 거지. 사람을 의심 없이 믿는 게 나쁜 건 아니야. 박만수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내일 그 인간 얼굴 볼 생각하니 기대되는구나. 아빠, 제가 말할게요. 제 입으로 직접. 그래. 내가 해야지. 룸서비스로 저녁을 시켰습니다. 스테이크와 샐러드가 나왔어요. 박만수 씨는 한 달 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했죠. 고기를 씹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맛있어요, 아빠? 응. 정말 오랜만이구나. 효진 씨도 눈물을 참았어요. 아버지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을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팠죠. 식사를 마치고 효진 씨가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박만수 씨는 혼자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내일이면 끝이야. 한편 카페에서는 진상 씨가 불을 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카운터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죠. 손이 떨렸어요. 망했어. 완전히 망했어. 민지가 퇴근하기 전에 물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가 있나? 다 틀렸어. 무슨 일이? 나가. 빨리 퇴근 안 해? 진상 씨가 소리쳤어요. 민지는 놀라 나갔습니다. 진상 씨는 다시 술잔을 들었죠. 휴대폰을 꺼내 효진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죠. 효진아, 제발 한 번만 만나자. 내가 설명할게. 답장이 없었습니다. 다시 문자를 보냈어요.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여전히 답이 없었죠. 진상 씨는 휴대폰을 집어던졌습니다. 화면이 깨졌어요. 제기랄. 새벽 3시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카운터에 엎드려 잠들었죠. 다음 날 아침 8시, 박만수 씨는 정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한 달 전 낡은 점퍼를 입었던 모습과는 달랐죠. 지금은 건물주였습니다. 효진 씨가 방문을 두드렸어요. 아빠, 준비되셨어요? 응. 들어와. 문이 열리고 효진 씨가 들어왔습니다. 정장 입은 아버지를 보고 눈이 커졌죠. 아빠, 멋지세요. 그래. 오랜만에 입어보는구나. 저도 준비했어요. 효진 씨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단정하고 품이 있어 보였죠. 우리 딸 예쁘다. 고마워요, 아빠. 두 사람은 호텔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설명의 장소로 향했죠. 강남의 한 특급 호텔이었어요. 그 시각 진상 씨는 카페에서 일어났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죠. 거울을 봤어요.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정신 차려. 오늘이 마지막 기회야. 샤워를 하고 명품 수트를 꺼냈습니다. 작년에 샀던 300만 원짜리 정장이었죠. 넥타이를 맸어요. 구두를 신었습니다. 새 건물주한테 잘 보여야 돼. 계약만 따내면 돼. 진상 씨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되뇌었어요. 하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죠. 호텔 연회장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에는 안내 데스크가 있었어요. 커피나무 프랜차이즈 이진상입니다. 네, 확인됐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세요. 연회장은 호화로웠습니다. 샹들리에가 빛났죠. 의자가 줄지어 놓여 있었어요. 앞쪽에는 단상과 대형 스크린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어요. 프랜차이즈 본사 임원들, 다른 가맹점주들, 모두 정장 차림이었죠. 진상 씨는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이 땀으로 젖었어요.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죠. 10시 50분. 10분 남았습니다. 뒤쪽 문이 열렸어요. 효진 씨가 들어왔습니다. 진상 씨가 벌떡 일어났죠. 효진아. 효진 씨는 그를 무시하고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진상 씨가 다가가려 했어요. 효진아, 제발 한마디만. 앉아요. 시작한대요. 효진 씨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진상 씨는 할 수 없이 자리로 돌아갔죠. 11시 정각. 사회자가 단상에 올랐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는 강남 핵심 상권 건물의 새로운 주인을 소개하는 자리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진상 씨는 손바닥에 땀이 났죠. 이 건물은 지난 20년간 여러 임차인과 함께해 왔습니다. 새로운 건물주께서는 임차인 선정에 신중을 기하신다고 합니다. 진상 씨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그럼 새로운 건물주님을 모시겠습니다. 박만수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박만수 씨가 걸어 들어왔어요. 당당한 걸음걸이였죠. 진상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저게.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박만수 씨는 단상으로 걸어갔죠. 마이크를 잡았어요. 안녕하십니까? 박만수입니다.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렸습니다. 진상 씨는 의자를 움켜쥐었어요. 손가락이 하얗게 질렸죠. 저는 이 건물을 10년 전 매입했습니다. 좋은 임차인들과 함께 성장해 왔죠. 박만수 씨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 임차인 후보를 평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스크린에 불이 들어왔어요.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죠. 카페 CCTV 화면이었습니다. 진상 씨가 박만수 씨에게 딱딱한 빵을 던져주는 장면, 창고로 밀어넣는 장면, 손님 앞에서는 웃다가 뒤에서 욕하는 장면, 연회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진상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죠.
저 조건. 여러분, 저는 지난 한 달간 이 임차인 후보의 가게에서 일했습니다. 박만수 씨가 말했어요. 제가 직접 경험한 그의 인성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영상이 계속 재생됐습니다. 배달을 시키는 장면, 무거운 박스를 나르게 하는 장면, 폐기 직전 음식을 주는 장면.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저런 사람이 믿을 수가 없네. 진상 씨는 비틀거렸습니다. 단상으로 달려갔죠. 아, 아버님, 잠깐만요. 경호원들이 막아섰습니다. 진상 씨를 붙잡았어요. 나요. 조용히 하시죠. 박만수 씨가 진상 씨를 내려다봤습니다. 이진상 씨, 당신은 이 건물에 들어올 자격이 없습니다. 아버님, 제발요. 제가 잘못했어요. 진상 씨가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박만수 씨는 고개를 저었죠. 계약 거부합니다. 당장 퇴거하세요. 경호원들이 진상 씨를 끌어냈습니다. 연회장 밖으로 나갔죠. 진상 씨의 목소리가 복도에서 울렸어요. 안 돼. 제발. 문이 닫혔습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어요. 박만수 씨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사업은 신뢰로 하는 겁니다. 인성 없는 사람과는 함께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죠. 뒷자리에서 효진 씨가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걸어갔어요. 단상으로 올라갔죠. 여러분, 저는 박만수 회장의 딸입니다. 사람들이 효진 씨를 봤어요. 방금 보신 분은 재전 약혼자였습니다. 효진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속았어요. 아버지가 교육 받으신다고, 요양원에서 일하신다고 믿었죠.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창고에서 주무시게 하고 폐기 음식을 드리게 했어요. 사람들이 탄식했습니다. 효진 씨가 눈물을 닦았죠. 여러분,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저처럼 속지 마세요. 효진 씨는 아버지를 봤어요. 박만수 씨가 다가와 딸을 안아줬습니다. 잘했어, 효진아. 아빠.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연회장에 박수가 터져 나왔죠. 우레와 같은 박수였어요. 설명회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어요. 박만수 씨와 효진 씨는 단상에 남아 있었죠. 프랜차이즈 본사 상무가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이진상 씨와는 가맹 계약을 해지하겠습니다. 이런 인성으로는 저희 브랜드 이미지에 맞지 않습니다. 좋은 결정이십니다. 상무가 고개를 숙이고 떠났어요. 박만수 씨는 효진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끝났다. 네, 아빠. 두 사람은 연회장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진상 씨가 벽에 기대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핏기 없이 창백했죠. 박만수 씨와 효진 씨를 보자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다가왔어요. 아버님, 효진아, 제발 가세요. 효진 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진상 씨가 무릎을 꿇었죠.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용서요? 아빠한테 한 달 동안 한 짓을 생각해봐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진상 씨는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하지만 박만수 씨는 그를 내려다보기만 했어요. 이진상 씨, 당신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센터에서 나왔을 때, 첫날 창고에 재울 때, 폐기 음식을 줄 때, 박만수 씨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그때마다 멈출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안 했죠.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아니요. 당신의 본성이었어요. 박만수 씨는 효진 씨와 함께 걸어갔습니다. 진상 씨가 뒤에서 울부짖었죠. 안 돼. 제발. 하지만 두 사람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며칠 뒤 진상 씨에게 통지서들이 날아왔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보낸 계약 해지 통보였어요.
위약금 청구서도 함께 왔죠. 2억 원이었습니다. 건물관리사무소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이진상 씨, 이번 달 말까지 퇴거하셔야 합니다. 한 달만 더 주시면 불가능합니다. 건물주님 지시사항입니다. 진상 씨는 전화를 끊었어요. 카페 안을 둘러봤죠. 2년 동안 일궈온 가게였습니다. 이제 다 잃게 됐어요. 직원들도 하나둘 그만뒀습니다. 민지가 마지막으로 사표를 냈죠. 사장님 죄송해요. 저도 먹고 살아야 해서. 그래. 알았어. 진상 씨는 힘없이 대답했어요. 민지가 나가고 카페는 텅 비었습니다. 한 달 뒤 카페 문에 폐업 딱지가 붙었어요. 철거 인부들이 들어와 집기를 빼냈죠. 커피 머신, 테이블, 의자,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진상 씨는 빈 카페에 홀로 서 있었어요. 통장 잔고는 바닥났죠. 프랜차이즈 본사 위약금을 갚느라 전 재산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래도 1억 원이 모자랐어요.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집도 빼앗겼죠. 원룸 월세를 못 내 쫓겨났어요. 고시원으로 들어갔습니다. 3평도 안 되는 좁은 방이었죠. 창문도 없었어요. 예전에 박만수 씨를 재웠던 창고보다 좁았습니다. 이게 내 신세구나. 진상 씨는 벽을 쳐다봤어요. 곰팡이가 피어 있었죠. 구직 사이트를 뒤졌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나이도 있고 경력도 애매했죠. 프랜차이즈 카페 운영 경험은 이제 쓸모가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고시원비를 내야 했죠. 3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었어요. 이 씨, 이번 달 방세 언제 주실 거예요? 주인 아주머니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다음 주까지 안 주시면 나가셔야 해요. 진상 씨는 거리로 나왔습니다. 취업 정보지를 집어들었죠. 광고란을 넘겼어요. 구인 주방 보조, 일당 6만 원. 구인 배달 기사, 시급 만원. 구인 설거지 및 청소, 일당 5만 원. 손이 떨렸습니다. 예전에 박만수 씨에게 주겠다던 금액이었죠. 며칠을 고민했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먹고 살아야 했거든요. 어느 카페 앞을 지나가다 구인 전단지를 봤습니다. 구인 설거지 및 화장실 청소, 일당 5만 원, 즉시 출근 가능자. 진상 씨는 전단지를 뜯어봤어요. 카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만수카페 3호점. 가슴이 철렁했죠. 설마. 하지만 확인해야 했어요. 들어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깨끗한 카페였어요. 손님들이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카운터에 젊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 구인 광고 보고 왔습니다. 아, 면접 보러 오셨어요? 잠깐만요. 직원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뒤 사무실에서 나왔죠. 이쪽으로 오세요. 진상 씨는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뒤에 면접관이 앉아 있었어요. 30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앉으세요. 이력서 있으세요? 네, 여기. 진상 씨는 이력서를 내밀었어요. 면접관이 훑어봤죠. 이전 직장이 프랜차이즈 카페 운영이네요. 왜 그만두셨어요? 개인 사정으로. 여기 공백이 많은데요. 몇 달간 뭐 하셨어요? 진상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하기 어려웠죠.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면접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일은 힘듭니다. 화장실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무거운 것도 날라야 해요. 진상 씨의 머릿속에 박만수 씨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무거운 원두박스를 나르던 모습, 화장실을 청소하던 모습. 할 수 있으세요?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나오세요. 새벽 6시까지요. 감사합니다. 진상 씨는 허리를 숙였어요.
면접관이 명함을 건넸죠. 제 번호예요.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하세요. 진상 씨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이름을 봤어요. 순간 숨이 멎었죠. 만수카페 대표이사 박효진. 효진이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효진 씨가 아니었죠. 박 대표였어요. 내일 봐요. 효진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어요. 진상 씨는 고개를 숙이고 나왔죠. 밖으로 나와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효진이 회사에서 내가 청소를 예전에 자신이 박만수 씨에게 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폐기 음식을 주고 무거운 걸 나르게 하고 화장실을 청소시키고 이제 자신이 똑같은 일을 하게 됐어요. 그것도 효진 씨 밑에서 저녁에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죠. 눈물이 났어요. 이게 내가 받을 벌인가. 다음 날 새벽 6시 진상 씨는 카페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왔어요? 여기 유니폼이에요. 직원이 청소복을 건넸습니다. 진상 씨는 받아들고 화장실에서 갈아입었죠. 거울을 봤어요. 초라한 자신이 보였습니다. 화장실 청소부터 시작하세요. 세제는 저기 있어요. 진상 씨는 세제와 걸레를 들었어요. 무릎을 꿇고 변기를 닦기 시작했죠. 예전에 박만수 씨가 했던 일이었습니다. 이제 자신이 하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됐어요. 직원이 플라스틱 용기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점심이에요. 용기를 열었죠. 샌드위치 조각들이었어요. 손님들이 먹다 남긴 것들이었습니다. 진상 씨는 손이 떨렸어요. 예전에 자신이 박만수 씨에게 줬던 바로 그것이었죠. 드세요. 버리는 거 아까워서요. 직원의 말에 진상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샌드위치를 집어들었어요. 한 입 베어 물었죠.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그때 사무실에서 박만수 씨가 나왔습니다. 딸과 함께였죠. 카페를 둘러보고 있었어요. 효진아, 사무점도 잘 되고 있구나. 네, 아빠. 덕분이에요. 두 사람은 진상 씨를 지나쳤습니다. 박만수 씨가 잠시 멈춰 섰어요. 진상 씨를 내려다봤죠. 열심히 하세요. 일은 성실하게 해야 합니다. 진상 씨는 고개를 숙였어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박만수 씨와 효진 씨는 카페를 나갔습니다. 문 밖에서 박만수 씨가 말했어요. 효진아, 인생은 길단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빠? 남을 무시하면서 살다 보면 말이야. 박만수 씨는 카페 안을 돌아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진상 씨가 보였죠. 쓰레기통을 비우고 있었어요. 언젠가 그 사람 밑에서 일하게 될지도 몰라. 효진 씨가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말씀이 맞아요. 사람은 늘 겸손해야 해요. 그래. 우리 효진이가 잘 알고 있구나. 두 사람은 길을 걸어갔어요.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카페 안에서 진상 씨는 바닥을 닦고 있었죠. 걸레를 짜며 눈물을 흘렸어요. 창밖으로 박만수 씨와 효진 씨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유유히 걸어가는 두 사람. 진상 씨는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손님 하나가 테이블을 떠났습니다. 샌드위치 반 조각을 남기고 갔죠. 진상 씨는 그것을 치우며 쳐다봤어요. 예전에 자신이 박만수 씨에게 줬던 것. 이제 자신이 그것을 쳐다보는 신세가 됐습니다. 야, 거기 빨리 안 치워? 주방장이 소리쳤어요. 진상 씨는 황급히 접시를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는 주방으로 뛰어갔어요. 설거지를 시작했죠. 찬물에 손이 시렸습니다. 이것이 그의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두는 삶. 커피 머신 소리가 울렸어요.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죠. 하지만 진상 씨에게는 그 모든 소리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는 묵묵히 설거지를 계속했어요. 이제 이것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